안녕하세요. 20학번 이인채입니다.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속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그 주 원인을 글로벌 공급 사슬의 붕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은 낮은 임금과 노동력을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아시아 대륙, 특히 중국의 생산 거점을 구축해 왔는데요. 코로나19는 이 거대한 생산 거점에서 발생을 해서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전 세계의 소비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는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데 최소 4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러한 전망은 지금까지의 기업들이 지향해온 공급관리 영역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어떤 점에서 이때까지의 큰 충격들과 다를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공급 위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충격의 동시성입니다. 이는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극심하고, 특히 공급 사슬에 따라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충격의 동시성이 두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충격이 발생했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이 생산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경 봉쇄와 항공운항 중단 및 항만 폐쇄 등으로 인해 육상, 해상, 항공 물류 전체에 큰 차질을 빚어 공급 사슬의 단절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의 측면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방역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오프라인상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세계 무역량이 감소되고, 따라서 해운 및 물량 활동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의 봉쇄 조치가 완화한다 할지라도 실업 증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자 불안 심리로 인해서 수요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고 수요 측 충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프라인 유통 소비의 감소는 온라인 거래의 증대를 가져와서 택배 부문에서는 급격한 물동량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 위험이 증가하고 수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위험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 각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취하게 만듦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고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급망의 불확실성의 확대는 공급망의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망은 화면에 보이시는 저러한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이 변화들을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로 크게 묶어서 설명을 다음 장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탈세계화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글로벌 사회는 FTA 등으로 세계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국가 간 활발한 교역 및 인적 교류가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게 되면서 자국 중심의 고립적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각 국가는 국경을 봉쇄하고 의료정비 등의 교역 금지를 선언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진행되어 온 탈세계화를 가속화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을 느낀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공급망을 글로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과는 달리 지역화와 국내화를 통한 안정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경우 리쇼어링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의 경우 핵심 산업 공급망을 유럽연합 즉 EU에 유치하는 역내 완결형 공급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타국에서 수입하던 중간재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공급망의 자기 완결성을 추구하는 홍색 공급망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의 기업 유인 유턴 정책 등 세계 각국들은 자국으로의 기업 회귀를 촉진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탈세계화는 더욱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디지털화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기업 경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공급망의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공급사슬의 탄력성을 보다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공급망의 디지털화입니다. 이 표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이 제시한 공급망 혁신 방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탄력적인 공급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도구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급망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운영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급망의 탄력성 확보가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를 위해 공급망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공급망 전체의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최적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용 효율성과 시장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국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는 기업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조정 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속 공급망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지형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의 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지원책과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1, 2, 3번이 그 예시입니다. 첫 번째, 권역별 공급망 현지화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 지역주의가 강화되므로 우리 기업이 최종 소비자의 수요 변화 및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해당 권역에 현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기업은 최종 소비자의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전진 배치하여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역내 기업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내 제조 역량 강화로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과 시장 대응력을 고려하여 공급망을 재설계하면 세계 시장의 공급망을 분산, 중복해서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기업은 이로 인해서 상당한 규모의 중복 투자를 유발하게 되어 비용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 시장이 협소한 우리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여 제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급망의 디지털을 가속화하여 공급망 전체의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최적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용 효율성과 시장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도화된 디지털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고 복잡한 주제라서 저도 꽤 오랫동안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생략이 많아져서 들으시기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